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새해가 얼마 전에 금모산 올라갔다가 새해인 줄 알았더니 또 새해가 됐습니다. 1월달 내 새해가 됐는데 우리나라 풍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이제 옛날에 구정이라 그랬는데 우리 설날에 뭐 고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고 이제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지나고 제사 지내가 한 50% 될란가 모르겠네. 한 20, 30년 흘러가면은 이 수천 년 내려온 이 풍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사 안 지내가지고 불하는 사람 있어요? 또 기제사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우리 4대조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집에서. 대부분 옛날에는 많이 지내지면 20몇 번 지내요. 제사 돌아서 뭐 제사고 제사 먹을 건 없는데 제사 날은 또 쌀밥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한 번 몰아서.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바뀐 세상을 우리가 적응을 하는데 풍속까지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울 거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돼가 어떻게 나갈 거냐. 오늘은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나는 우선 도청 직원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도청 공무원으로서 내가 자부심. 그리고 떳떳하게 내가 주인이다. 그래야 정책이 나옵니다. 우선 내가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아무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덤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눈치 보고 무슨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영향도 크고 또 교육열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됐어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한 10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 경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5천만 이상 사는 나라에서 3만 불 간 나라 7개 나라 이 선진국입니다. 그게 강국입니다. 강국. 그 나라 일본이 3만 불 제일 먼저 갔는데 일본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 세계 5천만 넘어 사는 나라가 한 30개 나라 됩니다. 220개 중에. 1억 이상 사는 나라가 17개 나라가 이래요. 5천만 넘는 나라, 그 중에 3만 불 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경상북도다 이 말이에요. 왜? 신라가 삼국 통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호국정신, 선비정신. 오늘 선비정신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바른 소리 해가지고 만인소를 써가 제일 앞에 이름 쓰는 사람 3족을 멸했어요. 3족을. 3족이라고 하면 뭐 알죠? 3족을 멸해도 바른 소리를 했다. 바른 소리를. 그게 우리 경북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고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세계 우뚝 서게 만드는 머리 머리해도 새마을로 나라 정신을 바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을 바꿨어요. 그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고 선진국 됐는데 왜 불행한 나라가 됐느냐 이게야. 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불행한 나라 계속된다.
세계 자살 1등, 더 문제가 저출산. 우리보다 먼저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나라들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우리보다 먼저 잘 사는 나라 해봤고 경험도 많고 다 했는데 왜 그런 분들은 결혼해가 애 놓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얘기야.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그래가 뭐 지방에 뭐 산부인과가 없어서 또 애들 공부 시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제일 결혼 안 하는데 어디가 강남이야 강남 0.4 제일 시설 좋고 제일 잘 살고 그런데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느냐 그 정신의 문제 아니냐 그게 나라의 풍습이 아니겠 풍습. 그래서 나는 그 왜 그래 됐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자살을 그렇게 하느냐. 설 전후로 우리 자살 많이 했습니다. 경북 사람들도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50대. 제가 소방본부장 계시지만 소방국에서 매일 그 상황 처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급하면 119 부르니까 119가 제일 먼저 알아요. 가보면 심정지다 일어나서 왜 목매였다, 뭐 번개탄 피웠다, 아파트 뛰내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그 왜 그렇나 왜 이런 나라가 됐나.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치열해서 지체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수도권의 문제다. 다 학교도 서울 가야 되고 수도권 가야 되고 취직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그거 안 가면 나고자처럼 돼가 있단 말이에요. 나고자처럼. 그래서 수도권 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학교도 공부 잘하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 가면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동대 원장으로 오시는 분은 그 당시에 수능처가 전국 1등 했어요. 그리고 경북 이대 갔어요. 경북도 이대. 물론 40년 가까이 전이지. 네? 그래 학교를 왜 그런 데만 가야 되느냐 이게. 서울 안 가면 안 되나 이 말이야. 지금 그런 시대 우리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지방에 있어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보다 더 치열한 수도권 가서 지쳐있다. 사람들이. 취직을 해도 쥐꼬리만 하나 월급 받아가 애 놓고 살기가 어렵다. 집은 뭐 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고치는 게 지방시대에 여는 거다. 흩어져 살아야 된다. 흩어져 살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이게. 우리 여기도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도 서울처럼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이런 거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흩어져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그런 풍습을 그런 나라를 만드는 어느 나라가 서울 안 가면 바보 취급받는 나라가 있나 이게. 미국에 가보니까 LA 사나 뉴욕 사나 LA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렇다고 보스턴 사는 사람 기 하나도 안 죽고 독일 같은 데 더 하고 독일은 자기 지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 경북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끝까지 살다가 뒷산에 가는 거 이런 걸 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다 서울로 가야 돼.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방시대를 열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 초인류 국가 5만 불 가는 시대 만들려면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게 해답이다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한테도 강력히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지방균형발전 TF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거기 받아들여졌고 국정 목표에도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 국정 목표도 들어있어요. 목표만 들어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 공무원들, 특히 오래 할 공무원들, 요 앞에 앉은 사람은 요 얼마 안 남았고 뒤에 오래 할 사람들이 연구를 더 해서 더 정책을 만들고 그래 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주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롭게 안 바뀌면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밭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감당 없이 꼬꾸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가진 풍부한 자원이 없고 외국에서 돈 빌려 와가지고 만들어서 물건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돈도 없었고 돈 빌려서 물건 재료 가지고 와서 그걸 만들어서 팔아가 우리 노동품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노동품 팔아가. 그런데 이제 노동품이 비싸지고 팔아먹기 어려워요 지금. 그럼 뭘로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사람 머리 팔아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디어 산업이 지금부터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 예? 그래서 대학하고 연구자,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내려는데 빡빡하게 아침 9시하고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하고 눈치 보고 아이디어가 나오나 이게. 슬슬 놀아가면서 일하는, 그래도 아이디어 하나씩 내는 그런 그냥 루틴한 업무는 앞으로 AI한테 맡기면 돼요. 지금 연구식이 났어요. 한 70% 업무는 AI가 보고 하락하고 우리는 아이디어 내는 일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오늘 보고를 하는데 매일 하는 거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새로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 보고에 넣으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오늘 한번 들어보면 알지만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거기에 좋은 안들을 많이 발표해서 채택이 되면은 세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세게. 그래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주역이었듯이 다시 대한민국 주역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새해가 되길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고민이 오늘 실국별 핵심 과제에 많이 보다 구체적으로 또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내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실국별 핵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노영순 주무관이 지방시대 정책국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그동안 실국별 분절된 형식의 보고에서 과감히 탈피, 4개의 테마를 주제로 관련 실국이 함께 참여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올 한 해 실국 간 벽을 허물고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 공무원까지 참석 범위를 넓혔으며 실국장들이 보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시대의 주체로서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무관들이 보고를 하도록 했다. 업무보고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시대 살맛나는 경북실현과 다시 경북,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라는 2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 보고는 지방시대 살맛나는 경북실현을 위해 지방시대 정책국, 복지건강국, 여성아동정책관, 소방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지원과 더불어 출산에서 보육까지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 취업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정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합심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키워내는 모델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의 무대를 경북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방시대에 걸맞는 대학 중심 지역 발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리고 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가족들까지 초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분권형 비자 제도인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교육대 전환 프로젝트를 지방시대의 실현 역점 시책으로 제시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경북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DB화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재난에 대해 학습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학습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대병원 및 대구 소재 5개 종합병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북 어디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시 경북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부 보고에는 동해안 전략산업국, 메타버스 과학국, 경제산업국, 투자유치실 등이 참여해 경북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호국 메모리얼 파크 구축으로 애국 호국 문화 공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의무 비율이 강화되는 등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신한울 1호기가 준공되었으며 신한울 3, 4호기도 내년에 착공되는 등 원전 재개 정책에 발맞춰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초기 개원,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력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동해안이 탈원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며 클린에너지 산업벨트라는 큰 틀에서 기업과 인재 그리고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도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수소 특화 산업 육성 및 밸류체인 구축으로 경상북도가 수소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비전도 담았다. 업무 보고를 주재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지사부터 구급 직원까지 도청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보고한 시책들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 라고 말했다. 지방세 정책과의 신민경 주무관입니다. 안 그래도 그 복지건강국에서 그 발표하신 내용 정말 감명 깊게 잘 봤고요. 그 사이에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특히 장애인 여성 가임 인구 수가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 전 단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지방에 인구 소멸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방시 정책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 여성분 그리고 남성분과 이제 그 출산 전에 이제 결혼 같은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애인 여성 출산 돌봄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에서 50세까지 가임 여성이 장애인이 8,000명 있더라고요. 50세까지 있는데 그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그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아닌 유무를 모르고 등록된 분이 그렇게 있는 건지 어떻게 돼요? 현재 저희가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서 이러한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여성 장애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등록된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으로도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유무하고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미등록 장애인 5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 보면 약간의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 업무를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고 그걸 저희도
그 전에 우리 그 비장애인도 뭐 결혼 지원 사업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구해서 또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이다, 그다음에 결혼 문제가 이래서 단단히 사업으로 접근했을 때에 사실은 꼭 필요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유출이든 문제를 전체 과제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음 생겨가지고 한 25일 동안 직원들하고 전부 다 시군과 대학, 그 다음에 그 산업체를 찾아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사업, 단단히 사업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꼭 패키지로 해서 이 부분 전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일자리가 수도권을 기울어져서 다 떠난다는 문제가 일단 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용인 이남으로는 이제들이 매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대학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40개 중에 26개가 20년 내에 우리 경북에 없어진다는 거고, 지방 기업들은 아까 전에도 발표를 올렸지만 뽑을 수도 없고 뽑아놔도 2년 만에만 경력기하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도 저희들 공개 기업들을 찾아다니보면 대기업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딱 하나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R&D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지사님 좀 도와주시면 규제 지금 타임이 적절해야 된다. 3년에서 5년 걸리면 이거만 풀어주고 지금 지방 현재 인력이 좀 남아있게 해달라. 중견기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R&D 좀 하게 해달라. 중소기업은 사실은 R&D 할 여력도 없어서 그냥 1년만 좀 달라. 그런데 이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후에 이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강한 것은 실제적으로 엔드 유저라는 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체는 OK 방산하면서 구미가 포항이 산하고 강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억수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대학이 사실 자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90%가 요구하는 게 전문대 생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10% 대학생들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약학과든 교감을 공동 개설하면 바로 쓰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고등학생들까지도 바로 교육시켜서 데리고 오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학에 가서 묻고 그 기업에 가서 묻고 어떻게 하면 여기 남을래? 2년 만에 떠나지 않을래? 그러니까 첫째, 각 시군의 구비 같으면 방산과 그 다음에 반도체학과 이거 무상으로 지원해달라. 거기서 아까 질문하신 거 거기서 끝나면 대동소이한데 무상으로 하고 졸업하고 지방 중견기업에 가면 삼성처럼 대기업 임금 보존해라. 그리고 대기업 임금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하고 부딪힘도 그리고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다 반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 청년 우대카드, 복지카드로 회수하는 기업들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거를 지원하면 여기서 나왔겠다. 그리고 결혼까지, 결혼 5천만 원 융자 123억 해가지고 총 하면 이 4대 패키지와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지사님 주장하신 출산부터 무상까지 해서 7대가 되면 거의 떠나려는 모든 직원들이 다 남겠다. 특히 수도권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해서 지사님 주장하시는 대로 고등학생은 원하면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생은 여기서 대학원 갈 수 있는 심학습을 지원해 주면 남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했을 때, 4대 패키지를 지원했을 때 연간 최대 한 2,500명을 취업시킬 수 있으면서 6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시군 23개 시군하고 나누면 시군당 26억이고 우리 3대 7로 했을 때 저희들이 195억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대 패키지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지사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그래 하는 가운데
그 작은 문제라도 이런 아이디어 하나씩 이런 아이디어가 다 모이면은 나중에 다 큰 감을 이루는 거예요. 방금 그 장애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거, 또 애기농을 지원하는 거,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행복이잖아요. 인간이 누리고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국민 행복 시대죠.